직장생활 한 40년 정도 하면서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일에 올인해서 번아웃 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 되는 사람들은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일을 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량적으로 나오는 성과 있잖아요. 전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HR에서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갈 때 반드시 그 비계량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한 명은 독선적으로 일을 끌어오는 사람이고 한 명은 주위 사람들하고 협업을 잘해서 이렇게 비슷한 성과를 가지고 왔다. 누구를 상징시키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원래는 엄청 잘하다가 내년에 못할 사람들은 상급자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게 기업에서 봐서는 프로파일이 좋은 사람이라 오늘 당장의 퍼포먼스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오히려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협업 측면이라든지 조직 문화 개선, 그런 리더십 측면 등등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본인의 탤런트, 본인의 재능이 뭔지를 잘 모르고 업종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T 회사에 근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물류회사에 가서 또 물류회사 다니다가 금융회사 좋다 그러니까 또 금융회사로 던지 직장생활 몇 년 정도 한 분들은 나름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의학이든지 뭐 마케팅 기법이든지 PT를 잘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아니면 뭐 회계 지식을 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네트워킹이 좋아서 지식은 없으나 딴 사람하고 잘 어울린다든지 아주 뭐 티키타카를 잘해서 상사하고 뭐 말을 잘한다든지 찾아보면 누구나 그 강점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강점은 스스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남이 절대 안 알아줍니다. 그 강점을 중점적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비교 우위가 돼서 타 회사 가서도 먹히지. 똑같은 스킬로 딴 회사 가봐야 똑같습니다. 과장들을 차장으로 진급시켜야 되는데 퍼포먼스 보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 뭔가 조금 다른 게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합니다. 그 조금 다른 게 말씀드린 그런 스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고 스스로의 강점은 스스로 발굴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실패한 사람들의 먼저 공통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실패한 사람들의 딱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이 센 사람. 자기가 틀려도 틀린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한번 주장한 대로 끝까지 밀고 간 사람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과하게 많은 사람. 두 번째는 경험이 부족한데 조금 얻어들은 지식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맞다고 판단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실패한 사람들이 경우가 많은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약하냐? 약합니다. 가 아니고 자존심이 있지만 자기가 틀렸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자기 틀림을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성공을 했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많이 경험을 잘 쌓아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CEO 출신이니까 타 그룹 출신들 CEO하고도 많이 놉니다. 자연적 노는 물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제일 철저한 게 그 잘하시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념 엄청납니다. 하버드에서도 첫 강의 시간이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프루덴셜이라는 글로벌 회사에 있을 때 뉴욕 출장을 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간 예약 시간이 15분 단위랍니다. 제가 본부장 상무로 있을 때인데 그 본사 회장님을 면담을 했는데 시간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 15분부터 2시 30분까지 딱 15분 주어집니다. 첫째는 저는 모든 약속이 2시 반이든지 3시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15분이라는 사실 자체에 약간 좀 서프라이즈 했고 또 두 번째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 딱 15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만나면 뭐 날씨 이야기도 좀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하는데 여기는 앉자마자 즉시 본론에서 시작해서 본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만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좀 흉내 안 내본다고 2시 15분 약속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2시 반에 와요. 나중에 보고 2시 15분인지 알았다고. 아직은 거기 익숙치 않았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임 매니지먼트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더라라고 생각합니다. 전 회사의 캐리어를 인정받고 싶으려 그러면 적어도 한 회사에 2, 3년 이상은 캐리어가 있어야지만 다음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뒀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회사에서 이지매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만둘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인데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본인의 캐리어에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1년도 안 돼서 전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만약에 1년도 안 돼서 전직했다면 그 캐리어는 딴 회사 가서 이력서에 쓰지 마세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사원이라도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중책이 주어지고 책임 있는 일이 잘 안 맡겨집니다.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회사도 조직도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그 탐색 기간이 적어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 자전 전직 괜찮습니다. 한 회사에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캐리어를 쌓고 전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기업에서 한 40년 직장생활을 해보고 뭐 대표이사도 해보고 하니까 나 개인하고 조그만 일거리 그리고 주위에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이 3자 균형을 제일 잘 이루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대학교에서 어떤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그 강좌는 전부 대기업 CEO 내지는 고위 임원직 출신들이 지금 배우는 코스입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왜 이 나이에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합니까? 그 사회 공부도 좀 하고 SNS 공부도 좀 하고 또 때로는 패션 공부도 좀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공부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직장에 있을 때 일에 올인해서 소위 말해서 번아웃 됐기 때문에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나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주위 친구들하고 그 균형을 이루는 법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재벌이라고 이야기하죠. 벌자는 그 무리, 군을 이야기를 하고 재화, 돈을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같이 이제 퇴직한 CEO들은 시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 조심해야 되겠죠. 시벌. 시간이 많은 벌이다, 군이다 라고 해서 감히 시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대기업 CEO들이 시벌이 돼서 그러면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 놀러를 한번 가려고 해도 미리 가본 분들이 어떤 여행기를 썼는지도 한번 보고 우리가 카페도 들어가 보고 그죠? 그 여행기도 보고 또 뭐 서점에 가서 책도 한번 사보기도 보고 그 사전 공부를 많이 하죠. 그 여행 가기 위해서 고작 일주일 여행 가기 위해서 같이 갈 사람들하고 단톡방 만들어서 맛집은 어딜 가자, 여행지는 어딜 가자 라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대, 50대 분들은 은퇴 후를 걱정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데 무슨 뭐 은퇴까지 걱정하고 플랜을 하느냐. 저희들이 은퇴를 해보니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현역에 있을 때 은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세운 분들은 아주 소프트 랜딩해서 은퇴 후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가 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이 포트폴리오고 시간의 포트폴리오. 이 두 개를 잘 해야지 이것도 균형이 이루어야지만 그 노후가 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퇴직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게 국민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조금 퇴직금, 자기 자본 투자를 해서 미리 돈 좀 벌어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돈으로 향후 퇴직해서 앞으로 몇십 년간은 분배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이런 거는 현역에 있을 때 크게 많지 않은 돈을 조금씩이라도 넣어두면 그게 나중에는 큰 효자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 그런 거를 전혀 없이 목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는 경우에는 좀 곤란하겠죠. 작은 돈이지만 그 매달 나올 수 있는 그런 돈을 조금씩 만들어두는 게 저는 재무적인 포트폴리오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의 포트폴리오는 퇴직하고도 100세 시대에 적어도 30년, 40년은 살겠죠. 살면서 조금의 일, 그리고 조금의 돈, 취미생활을 기반으로 한 3자를 맞추는 균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재밌는 퇴직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가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요. 진짜요? 해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첫째 돈을 법니다. 그게 우리가 속칭 누구라고 얘기하는 재벌. 그죠? 그 사람은 돈도 조직도 자금력도 기술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돈 법니다. 기본적으로 그 월급을 돈 번다는 게 아니고 일에 올인을 하게 되면 딴 데 신경 안 쓰면 그 소비 패턴도 제한적이 되고 그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뭐 집도 하나 사고 돈도 캐시도 생기고 이런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이 또 돈을 법니다. 마지막 또 돈 번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본 투자해서 대박난 사람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본 투자해서 대박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오래 못 갔습니다.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나 모든 게 웨이브가 있잖아요. 업다운이 있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자본 투자를 올라갈 때 사서 고점에서 팔고 푹 쉬었다가 또 올라갈 때 사고 근데 평생 살면서 이렇게 큰 웨이브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큰 이벤트가 뭐 20년 전에 10년 전에 이랬다 그랬는데 한 10년 정도 주기로 주식시장도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주기로 큰 폭의 움직임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20년 2번 내지 3번 정도 맞췄다가 그러면 자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죠. 올라갈 때만 16만 한 번씩 해서 돈을 벌었는데 막판에 반대로 가면 30년 돈 버는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자본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 돈으로 그냥 자본 투자하기는 내가 좀 이 나이에 조금 뭐 많이 좀 벌었으니까 다른 데 신경을 씁니다. 그 우회 상장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내가 암만 돈이 많아도
직업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데이트레이더, 물론 뭐 무슨 자문회사 이렇게 뭐 명함은 내놓지만 그게 비제도권입니다. 제도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제도권 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명함도 좀 그럴듯한 명함 하려고 그러면 제도권으로 가까우고 싶다. 그럼 기존에 되어 있는 코스닥 회사든지 상장 회사를 삽니다. 돈을 있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통답지 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서 그 코스닥 회사의 본업을 등한시하고 거기에서 그 회사 자금으로 내가 돈을 넣고 내가 100% 주주니까 회사 돈이 내 돈같이 생각하고 그 돈으로 자금 투자, 아까 또다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개인 돈은 내 돈인데 회사로 일단 법인으로 들어가면 법인 돈은 개인 돈이 아니에요. 내가 그 회사 사장이고 100% 주주라도 그 돈은 회사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함부로 갖다 쓰면 갖다 투자를 하고 살짝 투자를 했다가 공모주 할 때 몇십억 투자를 했다가 돈 좀 먹고 다시 가져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횡령입니다. 횡령, 분식, 사기 이런 죄로 학교 가는 사람들을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학교는 뭔지 아시죠? 예, 깜빵 가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결국은 자본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은 부자는 없더라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